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다시 강조합니다. 미심쩍더라도 가능한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은 관상을 믿습니까? 솔직히 저는 경험적으로 약간 관상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에 군대에서 피해야 할 관상을 검색하면 이 사진이 뜨던데요, 진짜 딱 맞지 않나요? 물론 이게 과학적인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빠지거나 흰머리가 생기고 두통이 심해지죠. 간염이 생기면 눈이 노래지는 황달이 나타나고요. 이 말인즉슨 신체의 특정 부위가 건강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손가락 비율에 따라서 사람의 특성이 달라져요. 무려 20년 동안 1400여 편의 논문이 나왔어요. 검지랑 약지의 길이의 비율은 태아 시절에 성호르몬에 얼마나 노출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검지의 길이를 약지의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 상대적으로 검지가 짧고 약지가 길어져서 손가락 비율값은 작아집니다. 즉, 이 약지가 검지보다 많이 기신가요? 그러면 손가락 비율값은 작습니다. 실제로 남성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손가락 비율값은 작은 경향을 보입니다. 하나 더, 레즈비언의 손가락 비율값은 일반적인 여성에 비해서 작았어요. 즉, 약지 길이가 검지보다 길면 길수록 레즈비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손가락 비율값이 작으면 남성은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있고 공격성도 높으며 성격이 개방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있어요. 반면 우울증과 조현병 위험이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죠. 더 놀라운 건 영국 스완지 대학 존 매닝 교수 연구진이 2020년 12월 발표한 연구인데요. 흑수저냐 금수저냐도 이 손가락 비율로 알 수 있어요. 2005년 BBC에서 약 25만 명의 영국과 미국 등의 백인 등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했는데요. 거기서 금수저들은 손가락 비율의 값이 작은 경향이 있었어요. 흑수저들은 반대로 손가락 비율 값이 큰 경향이 있었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거꾸로 된 삼각형이 상위 25%의 경제력을 가진 부모고요, 동그라미가 하위 25%의 경제력을 가진 부모입니다. 보시다시피 남자와 여자 모두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상위 25%의 부자 부모를 가진 사람들의 손가락 비율 값이 더 낮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가락 길이를 실제로 비교해보고, 아 맞네, 우리 집 가난한데 내 약지가 검지보다 짧은 걸 보니까 맞는 것 같네, 아 그러네, 이렇게 말하며 논문이라고 하니까 의심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믿으셨나요? 세계 최고의 저널 사이언스에서는 손가락 비율을 두고 비엔나 대학의 심리학자 마틴 보라색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말했습니다. 손가락 비율은 알 수 없고 불확실한 토대 위에 지어진 카드집과 같다. 1998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앞에서 흑수저, 금수저는 손가락 비율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던 존 매닝 교수가 발표한 연구예요. 여기서 보시면 손가락 비율값, 여성 평균은 1, 남성 평균은 0.98입니다. 불과 2%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하나 더, 영국 왕립학회에서 발표된 데이터입니다. X축은 약지의 길이고 Y축은 손가락 비율 값입니다. 왼쪽은 남성이고 오른쪽은 여성입니다. 보시다시피 남성은 오른쪽 하단으로 치우쳐 있죠. 즉, 약지가 크면 클수록 손가락 비율 값이 작아집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남성의 손가락 비율 값이 작게 나오는 건 남자의 손이 평균적으로 여자의 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손가락 비율 값을 옹호하는 연구진들은 성호르몬 때문에 손가락 비율 값에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성호르몬이 비율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추측일 뿐이죠. 제 아무리 전문가가 쓴 논문이라고 할지라도 틀릴 수 있습니다. 대체로 국뽕 유튜브를 보며 낚이는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가져오는 대로 믿을 뿐이죠. 전문가도 틀리는데 일개 비전문가가 가져오는 이야기에 낚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비전문가니까 제 영상도 비판적으로 의심하면서 보세요. 저도 엄청 자주 틀리거든요. 20세기의 당대 과학자들에게 신으로 불렸던 과학자 닐스 보어는 일근을 낼 때마다 주위 과학자들은 전혀 비판적으로 말하지 않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밖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새내기 과학자였던 리처드 파이만은 닐스 보어의 말을 듣더니 자신보다 30살이나 많은 당대 최고의 거장에게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네요 하고 반박해버립니다. 파인만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든 거장이든 상관없이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고, 그는 1965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며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풋내기에게 바보 취급을 당한 보어는 자신의 아들에게 말했죠. 저 작은 친구의 이름을 기억해도 그는 유일하게 나를 두려워하지 않나.
내 말에 맞다고만 하는 멍청이들은 필요 없어.